이번 영상에서는 시즌3 챕터 4 메인 스토리 후반부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수학자이자 인도자인 농장 주인에 대한 재해석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스토리를 통해 농장 주인의 목적과 거처, 그리고 정체에 대한 단서가 일부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농장 주인의 정체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공식 설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추론과 가설을 중심으로 한 해석 영상입니다. 이런 시각도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장 주인의 거처는 엘리아스가 아닌 다른 차원 어딘가로 밝혀졌습니다. 엘리아스 외곽 볼모지의 동굴은 단순한 연결 지점에 불과했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농장 주인의 초대 혹은 새로운 차원 이동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차원 이동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유령들의 이동 방식은 X축 이동, 리뉴아의 시간선을 넘나드는 방식은 Y축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 주인의 거처는 아예 다른 방향의 Z축 이동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교주 일행이 직접 농장 주인을 찾아가게 될지 아니면 농장 주인이 교주 앞에 나타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거처 자체가 엘리아스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공간 역시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 스토리를 통해 농장 주인의 목적도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비가 돌보는 은혜 용족의 알을 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꼭 그 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죠. 은빛 용족의 알을 나에게 가지고 오렴. 단순히 은혜 용족이라서 은빛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은빛 용족의 알이 따로 존재하거나 현재의 알이 특정 조건을 통해 각성해야 한다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알을 원하는 이유는 아마 엘리아스에 강림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스스로 엘리아스에 올 수 있었다면 굳이 아이시아를 통해 찾게 만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해낸 가설은 피콜로설입니다. 드래곤볼의 신님이 신이 되기 위해 악한 면을 분리해 피콜로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세계수 역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 안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전부 분리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부정성이 바로 농장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라면 엘리아스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농장 주인이 멸망의 트리거인 이유까지 함께 설명됩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떼어낸 상태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엘리아스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모든 부정성을 제거한 세계수가 창조신이라면 반대로 모든 부정성이 응축된 농장 주인은 파괴신에 가까운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수학자라고 부르는 농장 주인이지만 의외로 선역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비루스처럼 파괴를 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역인 건 아니니까요. 농장 주인을 선역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메타적인 연출, 흑류아가 찾던 고대의 기록, 그리고 아이시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농장 주인의 연출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나요? 바로 플로스 첫 등장 때와 구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다와 여유롭게 대화하던 플로스, 그리고 아이시아를 장난스럽게 다루는 농장 주인. 마지막에 섬뜩한 표정으로 끝나는 연출까지 거의 판박이었죠. 플로스 역시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장 주인도 위험한 존재일 뿐 절대 악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트리컬 세계관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아스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살아갈 공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인구를 조절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영원히 잠드는 것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농장 주인에게 보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원래의 순환 구조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기록에 벗을 농장 주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농장 주인은 본래의 역할을 원하지 않았고 세계수가 농장 주인을 위해 영원한 잠이라는 형태로 대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자의 여유라고 해도 농장 주인은 아이시아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사실 협박만 했어도 아이시아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농장 주인은 아이시아의 성격과 행동을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의외로 본성이 나쁘지 않은 인물이라는 복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스토리의 핵심 분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용족의 알이 은빛 용족의 알인가. 두 번째는 농장 주인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입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끝나는 루트입니다. 교주와 농장 주인이 큰 충돌 없이 합의하고 상황도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비의 속죄서사는 조안처럼 시즌3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은혜 용족의 알도 무사히 태어나게 될 것 같아요. 또한 농장 주인 역시 후반부에 교단 측 아군으로 합류해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시아가 은빛 용족의 알을 찾다가 교주에게 들키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루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은빛 용족의 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강도가 들었는데 정작 훔쳐갈 물건이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론 잠재적인 위협은 남겠지만 진짜 은빛 용족의 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큰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벨라 사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교주 측과 농장 주인은 알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로 충돌하게 됩니다. 농장 주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을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지만 교주 측은 이미 하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비비는 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농장 주인이 엘리아스 강림을 포기해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루트입니다. 비비 혹은 은혜 용족의 알 중 하나가 희생되는 전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시아가 비비가 봉사활동을 하는 틈에 알을 훔쳐가고 이를 되찾기 위해 교주 측과 농장 주인 측의 총력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비와 알 중 한쪽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현재 파워 인플레를 생각하면 비비와 은혜 용족이 활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특별한 각성이나 희생을 통해 전력 급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농장 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